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462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 즉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할 수 있냐? 틀렸다. 왜냐면은 국가배상 같은 절차는 임의적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굳이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에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대 권력적인 작용과 비권력적인 작용 모두 포함이 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국가배상법상의 소정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463번 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했다. 그 법률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되었다. 즉 공무원이 행위를 할 때는 합헌인 법률이었는데, 합헌이 또 아니죠. 그냥 있던 법률이었죠. 법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A죠. 이게 나중에 A가 위헌 결정이 되었다. 근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게 위헌 결정이 될 줄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 행위 당시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2번 국가배상 청구권으로서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이것은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국가배상 청구권 내용을 형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합헌 키워드를 치면 더 좋겠네요. 국가배상법 조항이 공무원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했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 요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보고 이해해서 풀어도 되고 뒷부분으로 풀어도 됩니다. 헌법상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국가배상 청구권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개별 국민에게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재산권으로 인정이 된다. 맞고요.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는 그 배상 청구권을 양도나 압류를 못 하거든요. 하지만 재산 침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양도나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신청인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상심의위원회 일반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사 허용의 효력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틀렸다. 이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지문과 이 지문과 좀 비교해서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447번 문제.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성립 요건의 직무집행 판단인데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직무상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이면 성립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 행위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4번이 이제 남게 되는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해요. 그 다음에 공무원 개인도 손해를 배상하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같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경과실이 있을 뿐일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집행하면서 중과실이나 고의만 없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같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65번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불법행위에 해당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헌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당한 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냐? 안 되죠. 이게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헌법 조문 물어보는 것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제도에는 피해자 구제, 그 다음에 손해분산, 그 다음에 제재 기능, 그 다음에 공무원의 위법행위 억제 기능이 있다. 맞고,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돼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이 됐대요.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행위 당시에 공문이 있었는데 이 A라는 행위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가 됐대요. 근데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A라는 행위가 취소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행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처분청이 무조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한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단서가 바로 이중배상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전투경찰 순경도 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법관이 재판할 때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대요. 근데 법관은 애초에 법령의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위법한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하고 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더라도 무조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요것은 법관이 잘못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청구 기간을 오인하게 되면 받아줄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당하게 다툴 수 있는 것을 법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수로 못 받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개, 2개, 3개가 되겠어요. 네, 3번. 그 다음에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 것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명백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입법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만약에 그랬다면 위법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은 상호보증 적용이 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회통념에 위반된다 했을 때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조금 외워야 되는데, 사회통념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이 국가배상법이나 다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이제 가해자 측에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467번 범죄 피해자 구조 조건은 생명, 신체 피해만 인정이 되죠. 재산상 피해는 인정되지 않죠. 틀렸고. 다음에 가해자랑 피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서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금 지급하지 않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받아가라. 구조결정 우리가 도와줄게. 받아가랴. 송달된 때로부터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희요로 인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포함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다친 것까지 우리 경찰이나 아니면 공권력이 다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됐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주체가 자연인과 법인이냐 이 부분만 되면 이제 틀렸는데, 일단 이것도 요즘 개정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거주를 하고 있으면 또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틀렸고요. 개정법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고도 틀렸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이나 신체 피해만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번은 앞에 보고 잘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뒷부분은 개정법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랑 배우자, 직계 친척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 범죄 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도 범죄 피해자가 되고요. 범죄 피해자 구조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 범위에는 형법 제20조 이게 정당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그럼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실에 의한 행위도 많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생각보다 많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권은 재헌헌법, 그 다음에 현행헌법에서 확대됐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현행범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네요.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때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3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소멸시효 있고요. 그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 기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척 기간을 우리가 5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합헌입니다. 지금은 10년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합헌이지만 개정된 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니까 5년이 유연이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생명이나 신체 피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1이고 뭐든 간에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를 아예 못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유족의 순서는 열거된 순서로 했는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있고 친부모가 있다면, 여러분들 양부모가 있고 친부모가 둘 다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누구랑 살고 있겠어요? 양부모님이랑 살고 있겠죠. 그렇죠? 친부모님이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됐거나 사정이 됐으면은 양부모가 없겠죠. 안 되니까 안타깝게도 양부모님이 키워주시고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친부모보다는 양부모이기 때문에 양부모가 선순위인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는 판례예요. 조문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구조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를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일부러 지워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옛날 법상에 있었던 지문인데 일단은 맞다고 치면은 상호 보증이 있었을 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우고 이제 일부러 이렇게 지우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푸는 거야. 그다음에 2번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또는 고발 등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등 자료를 제출한다. 이럴 때에도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인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족 구조금이라는 게 있네요. 유족 구조금은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살아 있었으면은 벌어서 우리가 생계를 꾸려 나갈 돈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불법 행위로 일어난 적극적 손해가 아니라 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실이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 이게 틀렸다라는 지문이에요. 원래 이제 1번은 맞는 지문인데 최근에 개정법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일부를 이렇게 지우고 풀었어요. 더 지워, 열심히 지워. 이렇게. 그다음에 4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구조 피해자는 유족이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가해자가 돈을 줄 만큼 줬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네, 이번에는 문제가 좀 많아서 많이 풀었고요. 다음 회차에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